재밌어. 소설, 현대소설이 재밌어. 뒤에 미친 소설 하나 있어. 새해 선물 배웠니? 니네? 뒤에 은희경? 내 은희경 새해 선물 신고해야 돼. 자, 새를 찾았어. 무슨 새 시리즈야. 새를 찾아서 다음에 새해 선물이 나오는데, 새해 선물 나오는데, 자, 시작할 때 오른쪽을 보니까 주인공이 나가 나왔어. 현재 시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이래.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리면 사지라는 절도로 답사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버스를 놓쳐요. 그래서 먼저 여행을 떠나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 누나와 세자비 했던 경험이 떠올리게 되는 거래. 세자비 경험 떠올려. 유년 시절과 현재의 경험이 교차하면서 삶이란,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야. 교차하면서 가는 게 이걸 중첩이라고 해. 현재와 과거의 중첩. 갔다 왔다 하는 거지. 주제가 여기 나왔어. 삶이란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는 거고 함께 한다는 거지. 수반된다는 건 따른다는 거지.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거고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맛보기도 한다는 주제를 전달한대. 소설이 어렵진 않아. 정말 쉬워. 보면은 어려운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문제를 오히려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자, 1번 선지는 대충 보니까 내용적인 게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 묻는 거잖아. 그건 좀 보는 거야. 하나 지우고 시작하자. 이거 뭐 지우고 시작할까? 이걸 봤으니까 하나 지울 수 있어. 이거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아닌가? 그러면은 이건 지워야지. 당연히 여러 인물의 시선이 나올 수 있고 이건 전체적 작가 시점이나 가능하지. 이건 1인칭 시점은 불가능하지. 그지? 나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봐야 돼. 그리고 참고로 너희들한테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는데 이 함정 하나는 반에 보면 맞지만 반에 보면 틀려. 내가 팁을 하나 준 거야. 왜냐면은 두 개를 섞어놓은 손질은 난 태어나서 여기서 처음 봤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질 하나 있어. 나머지는 본 적이 있어. 근데 이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의 손질은 내가 이런 내용의 손질을 본 적은 없어. 단 한 번. 뭘까? 힌트를 잘 생각해봐. 볼게. 자, 줄거리 나왔어. 나가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게 해서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버스를 놓쳤네? 그래서 강원도 양양에 설리면 사제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서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를 들리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자, 답사 일행을 찾는 이야기야. 근데 찾지 못한 채 묵을 곳이 없이 밤을 보내는 나는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된다. 착하네, 청년들. 답사 여행이라는 것도 이건 너희 대학교 가면 MT 때 그러는 거 같은데 내가 과대표 할 때는 미리 MT 가는 장소에 먼저 가는 거든. 가서 예약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자리 잡고 그런 거거든. 자, 청년 중에 한 사람 있는데 여기를 과감하게 빼버릴게. 일단 기억해볼게. 내가 한번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아, 이 정도로 빼도 충분히 상관없는 그런 거 있지? 눈치챌 수 있다. 왜? 기억부터 볼게.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돼. 이제 선지 나올 거야.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 아까 그 선지에서 4번 보기에서 누나와 나가 뭐 하는 거였어? 세자비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지. 세자비 하는 거지. 누나와 나가. 그날도 역시 댄치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이 충격적인 뭔지 계속 나오는 거야. 구태여 댄치꾼들의 저저거나 타바가 갖다가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테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댄치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꼬 네 말이 딱 맞다데이. 우야꼬 내가 이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데이. 네 말이 맞데이.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했는데 잠깐 일단은 1번부터 5번 선 중에서 한번 볼게. 1번 댄치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을 알아낼 때는 만족감. 이건 내가 알려줄게.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안 알려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알려주는. 댄치꾼이라고 했지. 댄치꾼. 그지? 댄치꾼 나오지? 댄치꾼이 뭐냐면은 새 잡는 사람인데 뭘로 새를 잡냐면 후레쉬로 새를 잡아. 밤에 자고 있는 새들 있잖아. 그래서 후레쉬에 비치면 새들이 뚝 떨어진대. 이거 날지를 못한다니까. 그 빛에 놀래갖고. 놀랬는지 모르겠어. 습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후레쉬를 비춰갖고 애를 새를 잡는 거야. 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알아? 댄치꾼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많이 유식해서 그런 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소설에서 그 댄치꾼이 나오거든. 감옥을 나와서 부탁을 받아서 그 풍속이 있어요. 그 감옥에서 새 집에 가서 새장에 있는 새를 풀어서 숲에다가 풀어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그 감옥에 사람이 풀려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부분 거지. 왜? 내가 풀어줬던 새가 다시 뭐니? 그 후레쉬 조명 갖고 이제 잡는 새자리에서 다시 새장이 잡혀있는 거야. 그런 소설이 있었어. 이건 내 대학교 때 본 소설이거든. 그게 기억이 나가서 내가 댄치꾼을 본 거야. 나 이 소설을 본 적 없어요. 새를 찾아서는. 자, 그러면은 일단 2번 볼게. 3번에 2번. 댄치꾼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감. 3번. 새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흥분. 4번. 새를 잡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기쁨. 5번. 새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새로 발견했다는 흥분. 자, 여기서 나는 몇 개를 지웠어. 다 못 지워. 몇 개는 지워. 그 몇 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10가지 읽었을 때 우리가 몇 개는 지울 수 있어. 국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다녔지만 누나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어. 그날도 댄치꾼들의 분탕질. 무슨 댄치 대충 알겠지?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발견했어. 댄치꾼들이 저정한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야. 간단했어. 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기스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다른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 그게 우리 집도 그래서 댄치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을 이룬 것이다. 첫 번째 3번에 한번 몇 개만 해볼까? 다는 안 할게. 1번 지울 수 있어. 이건 댄치꾼들이 새를 잡는 방법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 포인트는 뭔지 알지? 우리 집에 새 집이 있는 거야. 그지? 다음 또 뭘 지울 수 있냐면은 4번. 새를 잡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게 뭔 소리야? 그냥 우리 집에 새 집이 있다니까? 그지? 2개는 지울 수 있어. 하나 더 지울 수 있거든? 근데 그건 내가 얘기 안 할게. 뭘 지울 수 있는지. 계속 볼게. 우야코 네 말이 딱 맞대 했잖아.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걸어서 댄치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 있지 않은가.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해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후리는 게 뭔지 대충 알겠지. 이번 선지는 이제 선지 중간중간 봐야 돼. 그런데 니은이 너무 멀다. 니은 좀 보고 가자.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이.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왔대이.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해서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얼살을 먹었다는 것은 정신을 가다듬지 못해서. 이게 니은이야. 3번 한번 볼까? 그 하나를 적절한 걸 고르는 거지. 근거 없는 거 다 지우면 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아. 어차피 니은에서 근거 없는 거 지우면 하나밖에 안 남아.
생각해봐. 충분히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어. 아까 지웠던 게 요거였고 요거였어. 그지? 그리고 또 지울 수, 니은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동안 시도했던 방법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오늘 발견했잖아 지금. 안 돼. 된치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어떤 기쁨이래. 더 큰 성과가 근거 있어. 5번 넘겨야지. 이거잖아. 정확히 하게 니은. 니은 완벽하게 그러잖아. 니은 가면 되는 것이니까. 오케이? 자, 이거 손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또 뭐 하나 지울 수 있다. 적절한 거 하나 지울 수 있어. 있었어 아까 있었어. 이제 볼게 계속.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둡기에 방에 켜둔 불빛이 이용하자 심사했었다.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의 켜에도 새집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까지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에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세 번째 구멍에 집에 손을 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나는 누나가 있기 때문에 꽉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 순간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에는 언제나 방법이 서투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 확률은 높게 도사리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눌러보고 있을 터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 동시에 받았다. 착각이었는지 모를 그 아픔. 나는 소리를 치면서 구멍 속으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살을 치는 동안에 새는 구멍집에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어떻게 손을 빼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다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망문을 뒷짐을 친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đứng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후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자, 2번 또 선지 보고. 자,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답은 1, 2, 3번 중에 나왔어. 이미 나왔어. 원래 소설은 유치할 수밖에 없어. 정확하게 따지면 이건 아니야. 이건 없었어. 이런 내용은 없었어. 이거 너무 쉽게 나와있지? 그지? 입방 불은 열려놓으면 거기 빛이 있잖아. 새는 빛을 향해서 뛰어들거든. 나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유도하는 거 있고. 요거는 아까 있었어. 이거. 된치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쳤다 했죠. 분탕질이 뭔지 정확히 뜻은 몰라도 아 뭔가 문제. 그지? 얘가 난장판이 쳤구나. 얘네들이 설치는 바람에 허탕을 친 거지. 방해를 한 거야, 분탕질을. 그런데 이거 있어? 생각해봐. 이 내용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새를 찾아서는 작품에 대한 공부가 의미가 없어. 수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몇 번? 3.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 문제는 4번 하나 남았어. 그런데 나는 바로 4번을 답을 알았어. 선지 보고. 보기에서 나온 얘기랑 달라. 그리고 그게 정답이야. 4번. 해봐. 얼마나 국어적으로 꼼꼼하게 볼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야. 잘 살펴보면 이건 아니야, 분명히.
이 내용을 잘 봐봐, 정확하게. 여기. 자, 여행을 떠난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이것과 유년 시절 누나와 세자비했던 경험을 떠올리는 거야. 이게 이 글의 포인트야. 뭘 찾는 거라고? 여행을 떠나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 나왔고 세자비가 나왔다. 그럼 이손지 이 말은 아니지. 이걸 왜? 그 아꿈 주울에도 있네. 얘가 이걸 지금 설리먼 사지를 찾는데 실패한 뭐 이게 왜 나와? 설리먼 사지를 왜 찾아 지금? 일행 찾고 있잖아. 오버하지 마. 분명히 유년 시절 누나와 세자했던 경험하고 같이 나온 게 먼저 여행을 떠난 일행을 찾아 헤매는 게 이 내용의 포인트잖아. 줄거리도 봐봐. 일행을 찾는 거야 지금. 상식적으로 야 설리먼 사지가 어딘지 못 찾겠냐? 그걸 왜 못 찾아 그거를? 설리먼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는 거야 이거는. 답사 일행을 찾는 거고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로 돼 있잖아. 여기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줄거리 있잖아. 답사 일행과 설리먼 사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지 사실은. 자 어쨌든 중략 뒤에 좀 보고 갈까?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바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개야 많이 나온다는 거지. 퍼덕이는 소리는 엉뚱한 소리에서 들리곤 했다. 잘못 덮치는 거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 소리의 중심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 우리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에 뒤통수 같은 것이 아리거나 쓰렸고 그직은 새 잡는 거고. 그러나 새는 잡히지 않았어. 그런데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개끼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구야 가만히 있어보래. 누나는 어둠 속에 더듬으면서 내 두 손을 꼭 잡아쥐었다. 누나의 손은 제뿔에 묻었다 꺼낸 고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새는 없었다. 모습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형용은 모습이 있지 형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 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그래서 끝난 거지.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갑자기 너무 건너뛰어버리지. 현재로.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니까 답사 일행을 찾는 걸 포기한 거야. 그리고는 돌아왔대잖아. 그때가 새벽 3시 반. 됐나? 요건 문제가 좋아서 소설은 나올 것 같진 않아. 김종현 새를 찾아서.